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정부 사업을 가져왔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막 셀링을 막 하시려는 분들 꼭 보시고 신청하시고 스타트 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막 시작한다면 무조건 할 거예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절반 분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하셨거든요. 이걸 보시고 시작하시면 대출도 아니고 심지어 지원금을 주는 것과 대출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대출은 갚아야 돼요. 지원금은 사업을 위해 그냥 쓰면 됩니다. 이걸 뭐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우린 사업을 위한 거니까 꼭 보시고 지원금을 받으셔서 대출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까지 좋은 거겠죠. 꼭 받으셔서 시작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우선 제가 본문과 댓글에 올려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게 뜹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와, 이건 저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름이 많이 바뀌었네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예요. 그리고 공지사항을 보시면 지금 뭐 3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상단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를 눌러보세요. 예비 창업자잖아요. 아직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을 예비라고 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모집 공고문을 내려받기해서 찬찬히 한번 같이 볼게요. 사업계획서 서식은 사실 모든 정부 사업이 똑같지만 사업계획서는 거의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걸 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사업계획서를 써두시면 거의 수정만 하지 계속 살이 붙고 뼈대가 붙고 이런 식이라서 한번 만들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보통 브로커라고 하나요? 컨설턴트? 네.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홍보 메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이런 지원 사업 그냥 돈만 내주면은 사업 계획서도 써주고 뭐 접수도 다 도와주겠다. 뭐 이러던데 이런 건 별로예요? 엄연히 제가 알기로는 엄연히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선정되는 대신에 수수료를 얼마 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연락이 자주 와요. 서울시나 정부기관은 그런 걸 알선하거나 브로커가 존재하지 않으니 하지 마세요 라는 알림도 저는 자주 받았었거든요. 근데 꼭 무슨 그 상호명? 그 단체명 무슨 소상공인 지원 아, 맞아. 뭐 이런 공식 센터처럼 막 이렇게 보냈던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소기업 지원센터 이런 거 일반 사기업일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공식적인 정부기관 사이트만 신뢰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절대 이용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냥 자기 사업인데 그리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써야죠. 모집 공고문을 하나씩 보면서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예전에 다 해봤으니까 혹시나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리면 조금 합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그렇긴 한데 불법 아니에요? 컨설턴트는 보통 사업 컨설팅 이런 걸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건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정부 사업이 진짜 한 10개가 넘으니까 그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합격률을 높이는 정부 사업 강의? 이런 감옥 가시겠는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트렌드는 제가 이제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못 쫓아가지만 그래도 좀 도움될 만한 것들을 꿀팁들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가져왔고요. 이건 정말 그리고 아직 체감이 많이 안 되실 텐데 지원금과 대출은 진짜 하늘과 땅입니다. 저는 둘 다 있잖아요. 대출도 아직 있고 지원금도 이젠 안 받지만 예전에 제가 받은 지원금만 총 쳐도 이런 것도 함부로 말하면 뭐 하여튼 억대가 됩니다. 진짜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지원금을 정말 사업에 다 썼거든요. 이걸 악용하진 않았고 근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지원금은 결과가 좋으면 더 베스트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시도를 얼마든지 하는데 대출이 아니라서 좀 돈 벌어서 빨리 갚아야 돼 이자도 없고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진짜 하늘과 땅이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금인 거죠. 민구님 사업 경험상 유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진짜 도움 많이 줘요. 진짜 너 사업해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상환의 의무도 없고.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 소개하는 영상 했을 때 접수가 너무 어렵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어때요? 결과에 비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겪을만 해요? 안 해요? 저는 이런 제가 알려드리는 정부 사업이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접수가 어려워도? 그쵸. 어려울수록 남들이 좀 힘들어하고 번거로워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도 이제 불법적인 게 많다 보니까 갈수록 어려워져요. 서류도 많아지고 깐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면 되고 이런 건 무조건 해야 돼요. 솔직히 지원금이면 내가 자격 요건이 되고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이다? 무조건 해야죠. 보시죠. 원래는 소상공인에서 이런 거 안 해주거든요. 거의 대출만 해주는데 너무 좋아졌어. 원래는 뭔가 우리나라에서 중견 중소 이런 걸 떠나서 소상공인들을 좀 더 계속 밀어주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사업을 하나씩 가보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입니다. 예비 창업자란 사업 공고일 2024년 2월 19일 기준으로 협약 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제 영상 보시고 셀링 이제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된다는 얘기죠. 저희 시청자의 한 절반 정도 분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예비 창업자 판단은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사실 증명원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게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건데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홈택스에 기록이 남거든요. 내 주민번호와 이름만 넣으면 얘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폐업을 언제 했는지 그런 게 기록이 다 나와요. 그걸 내면은 사업자 등록이 했다 안 했다가 나오니까 이걸 제출하면 증빙이 된다는 거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발급 방법.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된다. 사실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해서 바로 받는 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지원 규모를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총 500명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번거롭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한다. 만약에 뭐 서울에서 1명, 부산 1명 이러면 사실 수고 대비 안 될 확률이 너무 마치 로또처럼이니까 저라면 안 하는데 이 정도면 할만하다. 그리고 소상공인 100% 다 되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나오겠지만 세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이 되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늘 이제 공고를 보고 뭐 지원금 보고 조건이 맞냐 안 맞냐를 보거든요. 하나씩 가보죠. 총 500개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서울이 제일 많고 제주 이래서 사실 무재고 위탁을 지방에서 할 때는 이런 혜택은 있어요. 뭔가 서울에 있는 셀러들과 모임은 좀 못 갖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셀링을 잘하는 분도 드물고 좀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지방 분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선발 인원은 적지만 오히려 확률은 더 적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또 그 지방에서 창업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이 요즘 또 많거든요.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꽤 활용할 것들이 많으니까 놓치지 않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자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니까 뭐야 4천이라는데 400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100만 원이면 4천만 원인 거죠. 정부 지원 사업은 그냥 4천만 원 하면 되지 꼭 왜 저렇게 표시해요? 저도 이거 해봐서 아는데 최대가 이거고요. 사업 계획서와 그 사람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제 경험상 최대로 받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뭐 같이 된 분들도 항상 만나보면 넌 얼마 나왔어 해보면은 이 최대치에서 한 살짝 아래 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면 최대치로 하게 되면 이 500개 업체를 뭐 다 해주기도 힘들고 너무 못 받는 업체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보통 평균보다 뭐 그냥 노력하면 살짝 더 위로 받는다 라고 하시면 되고 최대 4,000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균이 지금 1,800이니까 한 3,000 내외로 저는 받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네요. 저 돈은 대출이 아니고 그냥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되기만 하면 너가 사업계획서 쓴 대로 사업하는데 그냥 써 이러면 됩니다. 물론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이러면은 큰일 나죠. 한번 또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왜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찍냐라고 하면은 온라인 셀러형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온라인 셀링을 하면 제가 10년 넘게 이런 뭐 온라인 관련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유통업을 굉장히 안 밀어줘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IT 기술 관련된 거는 많이 밀어주는데 그냥 유통이라고 하면 되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좀 그냥 무시하거나 좀 단순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 사업도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거는 소상공인에다가 온라인 셀러형이라고 우리 걸 좀 끼워 맞출 수 있는 요소까지 있어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로컬 크리에이터형, 라이프 스타일형, 온라인 셀러형인데 이게 뭔지는 아래쪽 가서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격은 예비 창업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 분야가 이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로컬 크리에이터형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역에서 뭐 전통주를 만든다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부산 소주, 부산의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도 되니까 그래서 뭐 우리 부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늘리겠습니다. 이런 게 로컬 크리에이터형일 것 같고요. 라이프 스타일형은 의식주 기반의 생활 양식에 새로운 컨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요거는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의식주 기반, 먹고 입고 이렇게 하는 것에다가 새로운 컨텐츠를 접목해야 된다는 거니까 의식주를 뭐 유튜브랑 결합해야 되나? 지금 떠오르는 건 약간 그런 것 같네요. 혹은 뭐 AI를 또 결합해서 지금 생각나는 거 그런 것도 있네요. 뭐 보통은 우리가 옷 사러 갈 때 이제 뭐 입어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서비스가 좀 나오죠. AI를 결합해서 안 입어봐도 정확하게 치수를 뭐 재준다던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거고 세 번째는 온라인 셀러형입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건데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정부 사업답게 좀 오묘 애매합니다. 정확히 딱 이것만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썼다는 건 좀 이게 포괄 둥그스름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계획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 같은 셀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라고 썼으니까 좀 아이디어 톡톡 터지는 상품들을 온라인화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와디즈라던가 뭐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보시면 이런 획기적인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싱해서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만들겠다라고 계획서를 쓰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조건이 예비 창업자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다 보니까 쓰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수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설이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소설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갑자기 방금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겁니까? AI 가공을 활용한 지역 상품 위탁 판매 셀러 솔루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저희 가공하는 거 뭔가 좀 뭐, 효율적으로 해주고 그 저희가 매입하는 상품이 지방에 많이 있던데 맞지 않습니까? 그 지역 상품들을 소싱해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덧붙여서 활성화시키겠다. 진짜 이런 게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건 실제로 그냥 저는 뭐 이런 거 다들 솔직하시니까 사업계획서에 저는 뭐 도매국에서 이런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할 겁니다 이러면은 100% 떨어집니다. 있어 보이게 써야 된다. 그렇죠. 저는 오너클랜에서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다팔자를 통해서 클릭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열심히 판매할 겁니다 이러면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치 시험하고 똑같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이 모집을 왜 했는지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내 거에 접목을 시켜서 실제로 그 비용을 써야 되는 거니까요. 내 거에 이런 걸 접목해서 할 만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쓰셔야 된다 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고 신청 제외 대상은 뭐 지난번 뭐 정부 사업 영상하고 비슷한데 어지간하면 뭐 저희는 해당되지 뭐 세금을 잘 내고 이렇게만 하면은 문제되지 않죠. 그리고 뭐 이미 다른 사업 선정됐으면 안 되는 건 뻔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기초니까 뭐 이런 코칭도 해주고 프로그램 통해서 이런 것도 해준답니다. 그리고 창업 아카데미에 뭐 피칭 대회 이런 것까지 한다니까 이런 거 하시고 나면 저보다 유튜브도 잘 하실 거예요. 발표도 진짜 발표도 해야 되거든요. 그 옛날에 처음 발표했을 때 그 다리 후들거림이 좀 생각나는데 힘들었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돈을 얼마 줄 건지 최대 4천만 원인데 평균 1.8천만 원까지 나온다. 그리고 너는 이게 선정이 되면 6개월 180일 이내에 창업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원금 주는 걸로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그러면은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했죠. 돈을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예전에는 그랬겠죠. 돈을 지원해주고 뭐 결과를 받겠는데 돈을 자꾸 막 이상한 데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항목을 보통 이렇게 구분 지어줘요. 개발비로 쓸 거야? 괜찮아. 그럼 뭐 솔루션 개발할 때 의뢰할 거야? 그런데 괜찮아. 뭐 브랜드 로고 만들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비용들을 넣어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은 걸 여기 쓰겠습니다 라고 미리 계획서에도 잘 쓰셔야 됩니다. 어지간한 건 다 될 거예요. 심지어 이제 사무실 공간도 되고요. 뭐 임대료도 되지. 그리고 이런 코칭도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것도 제공을 한다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고 나면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부 사업을 제가 꽤 오래 했었거든요. 거의 회사 7년 차까지 했었으니까 한 번 되고 나면 이제 그냥 끝이 아니라 이게 한 번 선정된 이력이 남잖아요. 이 이력이 계속 가점이 돼요. 얘가 이거 했었네? 그럼 후속으로 이런 걸 막 지원해줘요. 이 회사가 계속 커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사가 한 7년 차까지는 나라에서 잘만 하면 계속 밀어준다. 그러니까 얘도 후속적으로 자금 연계까지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준 4천만 원 가지고 잘 키우면 이제는 1억 대출도 우리가 이렇게 연계해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요. 후속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 보네요. 그쵸.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날아다니다가 요걸로 좀 못하긴 했는데 대출로 좀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유사사업 우대까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한 번 되면 계속 여기서 너가 빨리 커서 소상공인 벗어나면 또 그 다음 단계 또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나름 중소기업이 커갈 수 있게 코스는 잘 짜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번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 사업계획서를 아까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업계획서를 쓸 때 약간 선정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민구님만의 꿀팁 이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나올 텐데 쭉 가고 기간이나 이런 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제출 서류를 절대 빠뜨리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통 이런 공고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넘기다가 말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후반 부분에 꼭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평가표입니다. 평가표를 쫙 가보시면 실제로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실제로 너가 쓴 걸 우리가 항목당 몇 점씩 줄 거야 라고 이런 게 무조건 있어요. 이거에 맞춰서 열심히 계획서를 쓰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세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계획서 첫 번째에는 충실성이랑 충실하게, 그리고 선정 후에 어떻게 할 계획을 분명히 무조건 넣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의지랑 동기, 그리고 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쓰라는 거죠. 이 시키는 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저기 어차피 평가를 뭐 하고 몇 점 주는지가 써 있으니까 항목대로만 10점 받을 수 있게 상세하게 적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글을 잘 쓰는 게 분명히 도움되긴 한데, 요 설명한 내용들을 놓치지 말아라. 짧게라도 무조건 넣으시고, 뭐 도표나 그래프 이런 것도 같이 가시성 좋게 넣으면 분량도 많아지고 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점을 항상,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가점 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무조건 체크하시고 꼭 받으셔야 돼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면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도 꽤 계실 거거든요. 그럼 이게 가점인 거예요. 5점이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도 가점인 거고, 저 같은 일반 사람이라면은 저희 학교가 로컬 컨텐츠 중점 대학인지 한번 확인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성실 상환자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것 같아요. 뭔가 개인 대출을 잘 갚은 건지, 아니면 이런 거라면은 저도 대출을 받았다가 갚은 게 있으니까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준비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5점 더 받는 게 결국은 등락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은 똑같이 발표할 때도 PPT에 꼭 요 내용들을 꼭 넣어서 시간을 딱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발표야 사실 평가가 주관적이지만 10분 시간을 줬는데 1분만 발표하면 이게 될까요? 아니죠. 이 내용에 맞게, 시간 맞게 딱 맞춰서 연습도 좀 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가표대로 내용을 잘 적고 가점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라. 맞습니다. 아래쪽에 좀 디테일하게도 나오죠. 뭔가 이런 경력 단절됐으면 그냥 경력 단절이에요, 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서류를 내라는 거죠. 교육을 받고, 그럼 교육 받을 수 있는 분이면 신청하면 더 점수를 더 받잖아요. 이게 등락을 정말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벤처기업 인증, 소상공인 인증, 혹은 뭐 예전에는 뭐 특허, 상표 이런 걸로도 가점이 되면 무조건 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이라고 하면 그거고요. 이 정도만 보시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계획서에 이제 내용을 쓸지를 고민해 보시고, 요 마감일, 보통은 이런 거 마지막 팁이 하나 더 있네요. 꿀팁이. 마감일 때는 서버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정부 사업은 마감일 전날에 그냥 올리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래야 뭔가 실수 있으면 다음날 보강을 하거든요. 마감일을 하루 앞당겨 생각하고 늘 올리셔야 마지막에 서버 터지거나 이래서 못했어요, 이런 게 없거든요. 또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늘 습관처럼 말하는 게 입장 바꿔 생각해라잖아요. 저도 사실 이런 걸 심사해 본 적도 있거든요. 심사위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청자가 10,000명이야. 이 중에서 골라야 돼. 이 10,000개를 꼼꼼하게 다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심리학과도 약간 연관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접수가 있으면 제가 하루 앞당기라고 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발표 순서도 내가 정할 수 있으면 먼저 하는 게 좋고요. 이게 나중에 뒤집는 게 어렵고 초두 효과라고 하죠. 그냥 먼저 하는 것들을 좀 가점을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류 접수가 있으면 나중에 되면 지쳐서 훅훅 넘기대요, 심사위원. 그러니까 평가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집중해서 잘 보지만 뒤로 갈수록 그냥 대충 이 말씀이신 거예요? 뜨끔하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10,000개를 다, 그러니까 뭐 이렇거든요. 10,000개 주고 나서 평점을 내일까지 해주세요 이러면은 처음에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고 이렇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쓱쓱쓱쓱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등록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리고 눈에 쓱쓱할 때도 눈에 띄게 하려면 약간 한 방에 딱 이해되는 그래프 이런 게 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팁을 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더 확률 높게 선정되셔서 4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셀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도움되는 영상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